세기로. 네. 오늘 할 부분은 대이륜이라고 해서 제가 척추 부분 할 거예요. 척추. 자, 척추는 어디냐면 뭐 무릎도 되고 발목도 되고 허리도 되고 어깨도 되고 목 뒤, 경추도 되고 등 쪽도 돼요. 이게 척추예요. 자, 척추가 어디냐면 페이지 수 대이륜이 70페이지더라고요. 자,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70페이지. 책을 안 가지고 또 책이 다른 분이 계세요. 이 책이 아니라 다른 책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셔서 그분들은 대이륜이라는 곳을 찾으시면 돼요. 대이륜. 어디냐면 어, 우리 이 얘를 잘 보시면 여기에 이런 Y자 모양이 있어. Y자. 이 책에 이렇게 Y자가 있고 자 그러면 제가 아까는 자, Y자 모양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책을 아까 찍어놨거든요. 보여드리려고. 자,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게 보이시면 자, 여기서 도움을 드릴게요. 자, 그냥 우리 편하게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자, 어디서부터 보냐? 지금 Y예요, Y. 자, Y로 돼 있죠, 이렇게. Y로 돼 있다. Y로 돼 있는데 그 책대로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게끔. 일상생활에 좀 쓸 수 있게끔 Y는 어디 있어? 여기가 이쪽이 여성분들은 나중에 공부할 건데 자궁이 되거든요. 자궁 쪽. 요 홈이 파여 있는데 배처럼 모양이 우리 구멍이 여기 구멍이 자 자궁 구멍 두 번째 세 번째 구멍이 세 개가 있거든요. 그죠? 우리 귀를 보면 구멍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제일 위에 작은 구멍이 자궁 쪽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어, 지우고 자 자궁 바로 밑에요. 그러면 우리 귀를 볼 때는 여긴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쉽게 볼 때 쉽게는 그냥 자궁하고 맞닥뜨린 거의 끝에 여기 보시면 돼요. 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우리 여기에는 미추라고 돼 있거든요. 자, 꼬리미죠. 꼬리. 자, 꼬리뼈. 꼬리뼈 있는 쪽이에요. 그냥 미추는 외우셔도 되고 안에 책에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저는 쉽게 설명을 할 거예요. 현장에서 쓸 수 있게 아니면 우리 가족을 쉽게 볼 수 있게 저는 하는 게 수업이고 책대로는 되게 디테일하게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미추라고 돼 있는 게 꼬리뼈 있는 데라고 보시면 돼요. 꼬리뼈. 그렇죠? 네. 자, 그럼 미추는 여기에 상가와라고 하는 자궁 이게 자궁 쪽이거든요. 자궁하고 여기 Y자의 끝이라고 보시면 닿는 곳이 꼬리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에 저추. 자, 꼬리뼈 위에 허리예요. 그냥 허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위. 꼬리뼈하고 조금 위로에 납작한 데들 있죠. 올라가죠. 자, 꼬리뼈하고 그 사이 있죠. 허리 사이 있죠. 이게 저추예요. 그 다음 여기가 어디? 요추는 허리예요. 뭐 허리 한 4, 5번?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여기 흉추는 등 쪽이 해당돼, 등. 흉추는 12마디로 가장 많아요. 그 다음 경추는 경추는 아시죠? 뒷목이라고 보시면 되죠, 뒷목.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한번 안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귀를 보시면 더 이제 되죠. 귀를 보시면 이 구멍이 나와 있죠, 구멍이. 귀 잘 보이시나요? 자, 큰 귀가 있어요, 이렇게. 귀가 있으면 여기 구멍이 있죠. 그럼 구멍하고 여기 삼각 Y자로 됐는데 Y자의 꼭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지점. Y자하고 딱 맞닿는 쪽.
여기가 꼬리뼈 쪽이에요. 꼬리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미추, 저추, 요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한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뭐, 아, 꼬리뼈 부분이 약하시다. 자, 잘 모르겠어. 그러면 허리라고 하시면 다, 맞아요라고 해요. 그냥 어디서, 자, 여기를, 꼬리뼈하고 허리까지가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꼬리뼈하고 허리까지가 한 마디 정도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3등분만 생각하시면 꼬리뼈하고 바로 맞닿아 있어요. 허리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허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편하게 생각하셔서. 그 다음 허리부터 이 넓은 등면 있죠. 넓은 면. 여기까지를 그냥 우리가 등이라고 보면 돼. 등, 흉추. 흉추가 12마디로 가장 넓거든요. 등 쪽에. 등 쪽에 무슨 장기가 있을까요? 등 쪽에는 간도 있고,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위도 있어요. 등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때요? 등 쪽이 아프면 특히 가장 의심해야 되는 건 채기 있을 때도 등을 막 우리 두드리죠. 근데 어느 등을 두드리냐면 채기 있을 때 조금 위쪽을 두드리죠. 아래쪽보다. 브레이지에 있는 그 위쪽으로 막 두들겨요. 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등을 막 두들겨서 채기를 좀 수월하게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 쪽이 간자리도 있어요. 그래서 등이 아프다라고 하면 체하지 않았을 경우 대부분의 등이 아프다? 그러면 간담, 쓸개, 간, 기능, 쓸개도 굳이 모르셔도 괜찮은데 간에 쓸개 담낭이 다 붙어 있잖아요. 간 밑에 이렇게 붙어서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지방 분해를 못해 찌꺼기, 지방은 뭐예요? 독소 염증이거든요. 이 독소와 염증을 분해하지 못하는 게 간 기능, 통합적으로 크게 봤을 때 간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등이 많이 아프다. 그래서 등 쪽이 많이 휘었어. 얘가 많이 휘었어. 그러면 간의 위치도 흔들려 있어요. 자, 등이 휘었다라고 하면 장기의 위치도 어떻게 같이 흔들려 있어요. 장기의 위치도 위의 기능도 위도 약간 그래서 식사량이 작을 수도 있고 오히려 문제가 생겨서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못 드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증상이 있어요. 척추가 휘었는데 자 척추가 휘었는데 간하고도 연관이 있고 위하고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어디 등이 너무 많이 결려 등이 너무 아파 하시는 분들은 크게 볼 때 간 기능을 의심하셔야 돼. 간. 나는 간 기능을 좀 의심해봐라. 왜 간이 바로 붙어 있는 간이 여기 절벽에 있는 곳이거든요. 자, 등이 아프다라고 하면 흉추, 등 쪽이다 하면 간, 쓸개 이쪽이 문제예요. 그래서 호흡도 힘들어요. 쓸개에 진짜 문제가 많아서 떼야 될 정도가 되면 숨쉬기가 숨 쉬었을 때 등이 아파서 숨을 못 쉬어요. 그 정도로 등이 아파요. 그래서 의심을 해봐야 돼. 등 숨을 못 쉰다? 그러면 쓸개를 떼내야 되는 상황이 갈지 내지는 담낭암을 의심하든지 간 기능에 굉장히 무리가 왔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등, 이게 흉추, 등 쪽이다. 그다음 흉추에서 내려갔는데 요 우리 머리 이렇게 쑥 꺼지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쑥 올라가는 쑥 맞닥뜨리는 거기에 조금 올라가는 그 부위의 구역이거든요. 여기가 경추예요, 경추. 목 뒤, 뒤. 그래서 목이 튀어나와 경추, 목 디스크라든지, 목이 거북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쪽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변형이. 그래서 이렇게 Y자인데, 곡선이 예쁘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곡선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휘었거나, 여기 밑에가 뭐, 형태 변형이 왔거나, 요 위에가 형태 변형이 왔거나, 넓어져 있거나, 좁아져 있거나 다 형태 변형이죠. 우리 건강에 이상 있는 게 형태, 색깔, 부진, 탈설, 핏줄 이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Y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임상 사진을 또 한번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자 했던 부위인데
자, 우리는 이렇게 보시고 여기가 꼭지점 맞닿는다 보시면 여기를 미추 외우셔도 되고 그냥 우리 편하게 일을 해야 돼. 편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내 주위에 있는 분한테 여기 미추, 저추, 요추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현장에 나갔을 때도. 그리고 우리 가족을 볼 때도 아, 미추가 문제고 저추가 문제 이 정도까지는 전혀 하지 않아요. 정말 아무도 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너는 미추가 문제야, 저추가 문제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아 정말 재수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렇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그 지도사들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꼬리뼈가 문제다. 이렇게 쉽게 고객들한테 다가가려면 여 안쪽이 상가가라고 해서 이게 자궁이에요. 자궁을 기준으로 맞닿는 자리가 있어요. 그 근처가 꼬리뼈. 그 딱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간이죠. 다 지점 넓어요. 그래서 요 주위가 다 꼬리뼈다. 자, 그 한마디 위가 그러면 요렇게 선을 이었을 때 이 넓은 부위를 등으로 보는 거예요. 흉추로. 등으로 흉추로 보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한마디 등분을 했을 때 한 3분의 1 지점 여기를 요추는 다 아시죠? 요추는 우리 양자 분석에도 나오기 때문에 꼬리뼈하고 허리 정도만 요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바로 위니까. 이건 되게 넓게 제가 보여드리지만 우리 진짜 일반기는 되게 작기 때문에 거의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얘만 기억하시면 돼. 등 위에는 허리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 위에는 얘는 허리네, 허리.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 딱 맞닿는 쪽은 꼬리뼈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여기는 허리, 등 쪽. 자, 등은 분포가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어, 요렇게 여기가 꺾어진 선이에요. 꺾어진 선 바로 위쪽으로가 여기가 경추, 뒷목 쪽이다. 이 세가 요렇게 꼬리뼈, 허리, 흉추, 이제 등 쪽, 경추. 그래서 흉추가 문제면 간이나 쓸개 의심해라 라고 보시면 돼요. 간이나 쓸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병원 검사를 너무 심하다. 호흡이 안 된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백발백중 거의 담낭 쪽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숨을 쉬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염증, 지방을 분해 못한다는 건 염증과 독소를 분해하지 못해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이나 쓸개가 좋아지면 등이 아프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경추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보시면 Y자가 되게 이쁘게 돼 있죠. 예쁜 Y자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외울 건 꼬리뼈, 허리, 흉추, 경추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꼬리뼈, 그러니까 허리라고 볼게요. 요추, 허리, 흉추는 등. 우리 등 일반적으로 등으로 보시면 돼요. 경추 이건 목 뒷목, 목 뒤 이렇게 보시고 등이 아프다라고 하면 간과 쓸개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자, 그러면 제가 임상 사진도 찍어 놨었거든요. 음, 사진 보면서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제 인터넷이 잘 안 되나요, 혹시? 되나요? 네네. 자, 여기는 지금 반대쪽 귀예요. 보여준 귀랑 반대쪽 귀, 오른쪽 귀예요. 지금까지 우리 왼쪽 귀를 봤다면 오른쪽 귀를 한번 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지금 이분은 남자 같아요. 남자 같지만 여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여기가 자궁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맞닿는 곳. 맞닿는 곳이 어떻게? 여기가 꼬리뼈예요. 꼬리뼈. 어디? 바로 요 정도 선을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선에서 허리를 보시는 허리. 자, 근데 꼬리뼈하고 허리 이렇게 보셔도 그냥 허리라고 하셔도 사람들은 몰라요. 굳이 꼬리뼈, 허리 다 연관이 있으니까. 다 연관이 있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요렇게 맞닿는 Y의 꼭지점부터 해서 한 요 정도 구역은 다 허리다. 이렇게 쉽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 어디예요? 자, 우리가 봤던 등. 자, 흉추. 자, 흉추가 이분은 흉추가 많이 휘어 있어요. 일단은 제가 한번 낙서를 하고 흉추. 여기가 꺾이는 선이죠. 흉추 위에가 여기가 어디냐면 경추네요. 경추. 그쵸? 그리고 다시 지워볼게요. 아이고. 자, 이렇게 보시면 어디가 두드러지냐면 여기가 지금 두드러지죠. 자, 여기가 두드러지는데 그러면 이분은 어디가 문제냐면 이건 지금 임상 책에 다 나와 있는 거 제가 사진 찍었거든요. 책에 없으신 분이 계셔서 임상 책에 제가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요 뒤는 경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분은 이 사진은 아마 경추 부분에 문제가 있던 분이에요. 나머지는 뭐 굳이 모르셔도 제가 이제 공부하느라 공부할 때 했던 책이라 이렇게 낙서가 돼 있는데 자, 이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어디? 경추 부분에 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경추만 문제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 공부했던 걸 보면 제가 여기 체크는 해놨지만 자, 입자리, 식도, 분문, 위, 십이지장, 소장, 저 안쪽이 대장. 요거는 요 껍질이 있어서 그렇지 요 안쪽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대장은. 그러면 이분은 위를 한번 보실까요? 위가 이렇게 생겼어. 커요, 그죠? 부어 있어요. 사실 이제 이 복수 개념도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위 부분이 크다라는 거. 위가 안 좋다. 위 기능도 이분은 약하다. 우리가 배운 것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위 부분이 약하다. 그 다음, 자, 여기에 우리 공부했죠.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러면 여기 눈자리 어때요? 이렇게 선이 눈을 치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선이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헷갈려 이러면서 그죠? 선이 이렇게 내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돼.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우리가 배운 거면 이렇게 나와야 되고 6번을 지나가야 되고 5번을 지나서 이렇게 나와야 자 어디? 여기 반심구 부정맥 의심해라 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건 이명선이에요. 신장 6번 선을 치고 나왔으니까 신장 기능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 없애볼게요. 자 이분 1번 선 그죠? 2번 3번 다 문제가 생겼죠. 왜? 자 1번 선에도 이렇게 선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1번 선부터 해서 이렇게 이분은 어떤 선이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렇게 와주면 되지만 임상으로는 그렇진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보려면 나는 5번 한번 보자. 이러면 이제 5번이 요 선을 대충 중간이잖아요, 이게. 그죠? 중간인 건 아시겠죠? 이렇게. 5번 정도는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5번이 다, 이 구역이 다 5번이에요. 구역이 다예요. 그게. 그래서, 5번 쪽에 문제네? 그러면 눈자리, 눈. 자, 눈의 문제면, 눈은 뭐와 연관이 있냐면 간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간은 어디냐면 요쯤에 있어요. 간은. 자, 이건 모르셔도, 간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지만, 간자리가, 이분이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자, 눈의 문제는 간하고 연관이 있는데, 간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간이 이렇게 쳐져 있기 때문에, 간자리의 문제니까, 눈도 문제인데, 간이 진짜 문제네. 이렇게, 나중에 간을 배우시면 또 눈하고 연관 지을 수 있거든요. 자, 1번, 2번, 3번이란 말이죠. 이게. 1번, 2번, 3번. 자, 1번 치아. 치아. 2번 잇몸, 3번 턱관절. 이렇게 돼 있거든요.
1, 2, 3번에 다 문제가 있어요. 이분은. 4번이 어디? 1, 2, 3번 끝나고 4번이 이쯤 돼요. 4번, 5번, 또 6번 이렇게 지나가니까. 자, 4번은 어떻게? 이렇게 약간의 선이 보이거든요. 자, 지울게요. 자, 4번에는 이렇게 약간 선이 이렇게 보였어요. 여기는 어디? 수전자리라고 했거든요.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뭐하고 연관이냐면 심장 기능과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잠자는 것도 좀 불편해요. 자, 5번 눈이니까. 자, 6번 어때요? 여기가 귓볼이 어떻게? 변형이 왔죠? 말려 있어요. 이렇게. 귓볼이 변형이 왔어요. 변형. 형태가 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6번, 여기 어떻게, 5, 6번, 여기가 다 말려 있죠. 얼굴이 약간 틀어졌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모든 얼굴은 비대칭이지만 이분은 오른쪽, 왼쪽은 저희가 못 봤어요. 이게 임상책이 없으니까 오른쪽 귀만 이분 찍었을 때 왼쪽이 정상적인 귀라고 한다면 이분은 한쪽 귀가 말려 있다. 귓볼이 말렸다. 여기가 어때요? 말렸어요. 두툼하죠? 엄청 부어 있어요. 부종도 심하다라는 거예요. 얼굴도 어떻게? 약간 부어 있을 확률이 높고 만성 피로가 되게 높을 거예요. 이렇게 부어 있는 분들은 피로도가 되게 높아요. 형태 변형, 귓볼에 이렇게 변형이 왔을 때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이 형태도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죠. 이게 Y자인데 예쁜 이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꺾여 있어요. 이렇게. 어디가? 특히 경추 부분이 꺾여 있어요. 목 뒤가. 경추 목 뒤가 꺾여 있다라는 건 목이 꺾여 있으면 두통이 올까요? 안 올까요? 100% 두통이 와요. 그래서 내가 공부했는데 머리자리를 못 보겠어. 머리자리가 좀 어렵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만 보시면 되냐면 이 경추 부분이 꺾여 있는지 아닌지만 보시면 그래서 빨리 두통이 이 사람이 계속 자주 와. 이러면 클린을 해서 어떻게 이 틀어져 있죠. 목 뒤가 틀어져 있거든요. 네, 지우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마네킹 얘가 이 경추 부분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 틀어져 있거나 튀어나왔어요. 이게 변형이 왔다라고 보면 나는 머리자리는 공부했는데 지금 여기는 공부 안 했지만 머리자리는 공부했는데 머리자리는 되게 어려워. 못 보겠어. 왜? 치아하고 이런 다 겹쳐져 있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자리는 못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만 정확하게 볼 줄 알면 경추 부분만 정확하게 보시고 목 뒤만 정확하게 보실 줄 알면 요쪽에 정확하게 튀어나온 부분이나 뭔가 꺾여 있다라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이분은 어떻게 뇌혈류 순환까지 문제가 무조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위험한 분들은 못 느끼시는 분들이죠. 난 두통도 없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물어볼 게 뭐? 눈은 안 피곤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뇌혈류 순환이 안 되니까 두통은 못 느끼는데 어떻게? 왜? 순환이 안 되니까 어때요? 눈이 되게 피곤할 수 있거든요. 눈하고 연관이 없고 경추 때문에 눈이 엄청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또 한번 유도해 보는 거예요. 눈은 괜찮으세요? 그럼 눈은 좀 피곤해요. 두통은 없는데. 그러면 이제 경추가 꺾여 있을 때도 그럴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이때 가장 좋은 건 클린이에요. 뼈는 휘지 않아요. 뼈는 해부학을 해보면 뼈는 그대로 있어요. 뼈와 붙어 있는 신경근육, 신경조직에 있는 이 신경근육이 힘이 없어요. 시멘트가 힘이 없듯이. 철근은 그대로인데 시멘트가 약해지니까 휘죠. 이렇게 휘어요. 목이나 허리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틀어져 있는 분들은, 척추가 틀어져 있는 분들은 뼈는 그대로 있는데 뼈에 붙어 있는 신경다발, 이런 신경다발 근육이 되게 약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휜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오소린이나 이렇게 왜 우리 단백질 들어갔을 때 어, 3일까지는 우리가 리셋을 하죠. 염증을 쫙 빼주죠. 이때 통증이 싹 없어져요. 왜? 여기에 있는 혈관, 신경다발에 있는 찌꺼기가 쫙 빼지기 때문에 3일 정도 우리가 리셋을 하고 나면 와, 개운하다. 등이 살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 찌꺼기가 일단 3일 동안 쫙 빠져요. 근데 4일부터 우리가 단백질을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4일부터는 찌꺼기가 착 빠져 있는 곳에 뭐 안에 있는 그 털, 우리 세포 털 안에 있는 육모는 단백질로 다시 빠져야 돼요. 3일 동안 염증을 착 뺐는데 육모, 혈관 사이사이에 있는 이 찌꺼기, 우리 손모에 붙어 있는 찌꺼기까지는 3일 동안 잘 안 빠지거든요. 빠져서 개운한데도 남아있는 이 잔재 찌꺼기들은 4일째부터 단백질이 들어가면서 완전하게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신경 근육에 바로 즉각적으로 오소린이란 게 되게 강력한 가수분해 요청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수분해 요청 단백질이 여기 신경 근육에 쫙 붙어서 이 흐물흐물했던 이 신경다발을 쫙 붙은 이게 시멘트가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4일째부터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얘를 완전히 바꿔주죠, 이 형태를. 그래서 클린을 하고 난 뒤에 리셋하고 난 이후랑 단백질 식사가 들어가고 난 4일, 5일, 6일, 7일째 귀사들 지금 100% 완전히 바뀌어 있죠. 3일까지는 그냥 적당히 와 신기하다. 근데 4일부터 해서 우리가 10일 딱 지나면 완벽하게 귀가 확 바뀌어 있어요. 대박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탁 튀어나오죠. 왜? 단백질로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경추나 요추, 허리 뭐 할 거 없이 모든 것들은 4일째부터 이 단백질이 들어갔을 때 얘 Y자의 이 기둥이죠, 기둥. 이 기둥이 튼튼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늘어나 있던 것들이 안으로 들어가요. 제가 처음에 우리 이은혜 사장님 만났을 때 귀가 완전히 꺾여 있었어요. 김남미 사장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꺾여 있어서 되게 와 진짜 심각하게 불편하시겠어요 했는데 이은혜 사장님이 그 통증 신경이 되게 약해요. 통증 신경을 못 느껴요, 잘. 아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예민한 것보다 못 느끼는 게 더 위험하거든요. 큰 병이 올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몇 년을 제품을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생각할 때 안 아프던 게 아프기 시작, 예민한 신경 조직이 이은혜 사장님이 뒤늦게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사진이 예전에 이렇게 확 꺾여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걔 되게 그래도 몇 년 동안 지금 한 3, 4년, 3년 정도를 진짜 열심히 먹고 난 이후에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 있던 변형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왜 귀가 너무 이렇게 됐을 때 몰랐잖아, 본인은. 귀가 그런지. 그러다가 찍어 놓고 우리가 계속 테스트하고 하다 보니 지금 어때요? 정상적인 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완벽하게 정상적이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완벽하게 귀가 정상적이진 않지만 과거에 우리가 제품 먹기 전에 사진 찍었다면 완벽하게 바뀌어 있는 게 우리 귀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 Y자 중에서 이 기둥에 해당하는 게 우리 꼬리뼈, 그 다음 허리, 등, 경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등이 문제면 위도 문제지만 이쪽에 모든 장기가 등에 보면 위도 바로 여기죠. 위가 어디서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등하고 바로 있죠. 여기가 위가 있죠. 난 간이 여기 위에 있는데 간자리가 등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간자리가. 이 밑엔 폐가 있는데 어디 경추 위쪽. 그러니까 폐가 문제거나 심장이 문제면 등 위쪽이 튀어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두툼하다 하는 분들 있죠. 바로 경추 밑에가 두툼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폐와 심장 기능에 조금 의심을 해 주셔야 돼요. 폐와 심장. 간 기능은 등 쪽으로 보셔야 되고 위하고 간은 약간 등 쪽으로 보시면 자, 폐 기능은 등 위에요. 이건 거꾸로 돼 있으니까. 우리 귀 이렇게 보셔야 되죠. 이게 얼굴 쪽이니까 몸의 반대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자, 가로선에 있는 게 등이에요. 등. 그럼 위는 어디예요? 위는 이쪽에 있죠. 바로 등하고 연관이 있죠. 자, 이 위에가 간이거든요. 이 위쪽이 간자리에 벽 쪽이. 간자리인데 간자리는 허리 바로 위쪽에 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안쪽이 심장과 폐가 있는데 이 안쪽 구멍 깊은 곳. 내 귓구멍을 탁 만졌을 때 가장 큰 구멍에
홈이 가장 쑥 파여 있는 곳이 있어요. 내 귀에서. 홈이 가장 쑥 파여 있는 곳, 가장 깊은 곳. 이게 심장이거든요. 심폐는 여기 안에 붙어 있어, 안쪽에. 바닥에. 이 안쪽 바닥에. 그러면 심폐는 어디? 경추 바로 위에 있어요. 바로 밑.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볼 때는 경추 바로 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두툼하다. 그러면 어디? 경추 목하고 목 밑에, 목 이렇게 밑에가 두툼한 사람들이 있어요. 임사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현장에서야 더 빨리 보이겠는데 이렇게 두툼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수업 다 하신 분들은 나중에 현장에서 총 복습 한번 해드릴게요. 만나서 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더 현장에서 임상이 훨씬 강하게 보이실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기둥에 해당하는 것들이 요 꼬리뼈, 허리, 허리, 그 다음에 등, 흉추, 그 다음 경추, 요 네 가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Y자 기준으로 Y자하고 근접해 있는 곳이 그냥 허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Y자에 이 안에 있는 첫 번째 구멍, 이렇게 생겼던 귀에서 첫 번째 작은 구멍이 있어요. 가장 작은 구멍. 이 구멍에 꼭지점, 맞닿는 곳이 허리다. 이렇게 꼬리뼈하고 허리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가 문제다. 라고 하면 그쪽에 허리가 문제시겠네요. 꼬리뼈 쪽에 허리 이쪽이 조금 약하신가 봐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클린하고 나면 여기에 막 같은 것들이 싹 없어져요. 여기는. 여기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싹 어떻게 신경 근육이 딱 붙으면서 정확하게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형태가 싹 바뀌어요. 그다음에 이제 허리. 자, 허리에 핏줄이 있다. 핏줄이 세게 있다. 라고 한다면 허리가 많이 아파져요. 여기가 막 부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형태가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무너져 있을 때 있어 이렇게 와 어떤 사람 길을 보니까 이렇게 뭐 형태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분의 허리도 어때요? 완전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형태가 막 구불구불한 것도 문제지만 완전 펴져 있는 것도 문제거든요. 형태가 변형이 왔으니까. 그럼 어디에 많이 펴져 있나 보시고 그곳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등 쪽은 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이 휘어 있는 사람들이 목 디스크 100%목 디스크예요. 등 쪽부터 많이 휘어 있어. 무조건 완전히 꺾여 있죠. 그러면 어때요? 피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꼬리뼈부터 피가 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꼬리뼈부터 피가 도는데 이렇게 쑥 빨리 와야 되잖아. 자, 1초 이만에 와야 돼요. 1초. 근데 얘가 꺾여 있으면 1초, 2초 이렇게만 와요. 어떻겠어요? 전체적인 느림이 있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에. 그래서 손도 저릴 수 있고 발도 다리도 저릴 수 있고 어디 가면 되게 부종이 올 수도 있고 되게 부을 수 있어요. 여기 신경 근육이 되게 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고 사진을 찍어왔다 라고 하신 분들은 사진 주시면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없으시면 그 다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 밑에예요. 자, Y자니까 자, 우리는 Y자를 했어요. Y자를 했고, 이렇게 들어갔고, 허리, 여기가, 요 부위가 허리라고 했어요. 여기가 꼬리뼈, 허리, 요추, 등, 경추까지 했다면, Y자 중에서 여기를 우리는 Y자의 기둥을 대이륜이라고 해요. Y자의 기둥은 대이륜이라고 쓰고, Y자의 밑에 Y자. 여기를 대이륜, 하각이라고 해요. 하각. 밑에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위에는 대일륜 삼각이에요. 이렇게 보시고 지금은 저는 대일륜 하각을 볼 거거든요.
여기는 대일륜 하각인데 이게 3등분으로 보시는 거예요. 3등분. 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거 보셨을 거고 대일륜 하각은 83페이지로 돼 있거든요. 대일륜 하각은 83페이지로 돼 있네요. 자, 여기에 우리가 보셔야 될 건 교감은 안 보여요. 그죠? 교감은 첫 안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사실 비전문가들 눈으로나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뭐, 매 눈으로 보시면 보이실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좌골신경을 보는 거예요. 좌골신경통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엉덩이 꼬리뼈가 있으면 양쪽이에요. 꼬리뼈의 양쪽, 그, 왜, 허리 있으면 허리 뒤에 치면서 엉덩이 위쪽에 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 양쪽으로. 거기가 좌골 신경이에요. 자, 여기는, 형태가 이렇게 생긴 게 정상인데, 보통, 보통 형태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형태 변형이 올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처지거나 이거 꺾여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렇게 꺾여 있으면 좌골신경통을 의심하는 거예요. 좌골신경. 이렇게. 허리 옆쪽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그럼 좌골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왜 찌릿찌릿한 전류 같은 게 흐를 수 있어요. 다리 쪽으로. 좌골신경통에 문제가 있다. 그럼 사실은 어, 통합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사실 어디와 통합적으로 보면 좋냐면 좌골신경통 같은 경우는 이 허리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같이 허리랑 그죠? 허리에 문제가 있으면 허리 밑으로 좌골신경통이 양쪽으로 있죠. 좌골신경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만 보면 되냐면 이렇게 형태가 좌골 쪽으로 꺾여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형태가 변형될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나와 있으니까. 자, 교감신경.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신경계통이 사실은 교감신경이 신경계통에 굉장히 좀 많은 문제를 일으키긴 해요. 자율신경이라고 하죠. 자율신경계통을 조절하고는 이게 신경계통의 중요한 혈자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교감, 교감 같이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자리가 교감신경이기도 하지만 그냥 부교감과도 연관인데 낮쯤에는 교감신경이 많이 활발해진다면 밤에는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울하고 뭐 이런 것들. 통증이 있으면 우울해요. 그래서 이 안쪽은 교감과 부교감을 같이 볼 수 있는데 그냥 신경계통에 많이 문제가 있는데 낮에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낮에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낮에. 부교감은 밤에. 뭐 그래서 그 기분 같은 것들을 많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뭐 요런 부분을 많이 자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이진 않아요, 교감신경. 그래서 여기서 저는 알아둘 건 그냥 좌골신경 정도 알아주면 참 좋은데 그다음 둔 자리가 있어요. 허벅지로 조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엉덩이하고 허리, 그러니까 자골신경통으로 많이 활용이 같이 되는데 이걸 그냥 허벅지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책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허벅지 쪽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이 둔자리에 임상을 봤을 때 근데 요건 책에 나와 있는 대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책은 그냥 좀 형식적으로 지금도 보면 그냥 어느 혈자리다 요거만 나와 있고 하는데 둔자리는 보면 보통 저희가 허벅지가 되게 아프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둔자리도 많이 봐요. 허벅지하고 이건 책하고는 조금 따로 별도로 제가 임상 부분에서 많이 본 건데 둔자리 보는데 여기서 가장 잘 보이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자골신경이 가장 많이 보여요. 자골신경만 아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 뭐 허벅지가 아프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별로 하진 않으니까 뭐만 보시면 되냐면 좌골신경으로 해서
얘가 혈자리가 조금 이렇게 꺾여 있다. 그러니까 변형이 왔다. 좌골신경 쪽에 변형이 주로 많이 와요. 그러면 여기는 다리 있는 데나 허리 있는 데가 찌릿찌릿하다. 이런 분들 있죠. 아, 이게 왜 이렇게 찌릿찌릿하지? 이러면 어디와 연관을 지으냐면 꼬리뼈와 허리하고 같이 연관을 짓는데 그럴 때 여기를 막 마사지 해줘도 되고 좌골신경통에 찌릿찌릿하다. 뭔가 허리나 이게 다리 쪽이가 막 찌릿하다 갑자기 이러면 빨리 좌골 있는데 밑에 내기를 잡고 약간 연골 밑에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네, 손으로는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를 막 마사지 해주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지금 좌골신경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마사지를 막 했는데 우와 아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좌골신경 허리 쪽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혈자리가 되게 많아요. 지금 나중에 제가 책을 다시 보여드리겠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자 여기가 대륜 하각 여기는 대륜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대륜 삼각이에요. 이 자리는. 우리가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여기는 이렇게 혈자리 됐다 많죠. 많은데 안 보여요. 잘 모르셔요. 뭐만 보시냐면 자, 이 네모를 보세요. 직사각형만 보세요. 편안하게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요 네모를 보시는 거예요. 대일륜 삼각은 네모를 보시는데 대일륜 삼각에서 기억해야 될 혈자리는 무릎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는 무릎. 무릎 혈자리만 딱 잡으면 돼요. 그래서 직사각형, 대일륜 삼각은 몇 페이지에 있냐면 72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일륜 삼각에서 기억해야 될 혈자리는 무릎이에요, 무릎. 그래서 여기지만 이렇게 실핏줄이 이렇게 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실핏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살짝 가 있어, 무릎에. 자, 이 네모난 직사각형에 딱 반짜리, 딱 중심, 반. 여기가 무릎이에요, 무릎. 그래서 무릎이 많이 아프다라고 하면 많이 아프면 더 짙어요. 무릎이 좀 덜 아프다 그러면 이제 시작되면 살짝 있어요. 근데 나는 무릎을 교통사고 나서 수술했다라면 혈관까지 보일 정도로 두꺼울 수 있어요. 내가 아픈 정도에 따라서 무릎 상태가 주로 무릎은 주로 핏줄로 나와요. 어떻게? 이 네모 직사각형 중에 어디 살짝 되면 무릎이 조금 덜 아프다. 이제 아프기 시작한다. 아, 아프다라고 해서 귀 사진을 찍으면 무릎 자리에 우리 뭐만 보면 돼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무릎만 중심적으로 보면 좋아요. 자, 무릎에 반자리가 있어요. 또 무릎에서 반자리. 여기는 어디냐면 발목이에요. 발목.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 뇌파 수업할 때 이어를 같이 애들을 볼 수 있어요. 학부모도 볼 수 있고 학생들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축구를 할 때 뇌파 수업을 정말 많은 아이들을 했기 때문에 이 통증 뇌파를 또 잘 보게 됐지만 귀에서 진짜 임상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자, 애들이 축구를 했는데 얘가 퍽 해서 다쳤어. 그러면 어디가 많이 나가냐면 발목이 탁 많이 나가요. 이렇게. 애가 세게 다쳐왔다. 걔가. 그러면 발목이 더 세. 그러면 너 발목 아파? 이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막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발목을 더 잘 보게 됐고, 아, 애가 다친 상태에 따라서 더 짙어지구나. 이런 걸 이제 그때 임상을 많이 알게 됐거든요. 주로 어른들은 어디가 보이냐면, 무릎이 많이 보여요. 무릎이. 발목보다는. 자, 우리가 무릎이 아프면 발목이 아프게 돼 있고, 발목이 아프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로 이렇게 타고 올라오고 있어. 자, 발목이 아프면 시간이 지나면 무릎이 아프고, 자,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허리가 아프고, 그 다음 느끼는 게 어디야? 4. 여기 5. 4번 건너뛰고 얘는 못 느낀다고 치고 어디 느끼냐면요. 발목이 안 좋으면 아우 무릎도 아픈데 어디 아우 허리야 아우 허리야 이렇게 아우 허리야 이렇게 돼요.
아고 허리야. 근데 아고 허리야 아픈데 어디 무릎도 타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또 타고 내려가요. 다 연관이 있어요. 이렇게 관절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자, 대륜 삼각에서는 어디? 삼각 부분은 이렇게 네모 직사각형 약간 네모를 보시고 반을 딱 잘랐을 때 이 반자리가 무릎자리다. 무릎에서 또 반이 어디? 발목자리다. 근데 이 안에도 혈자리가 있다. 있지만 안 보이겠죠? 왜? 귀가 덮여 있는 게 있으니까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어려워요. 안 보여요. 그래서 뭐 좌골신경 보면 여기를 굳이 안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여기가 꼬리뼈, 허리, 등, 흉추, 경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타고 내려서. 자, 이렇게 해서 잠깐 공유 중지하고 어려우신가요? 네. 아, 처음 들으시고 어려우시죠? 어려우시죠? 네. 자, 몇 번 들으신 분은 괜찮고. 자, 이 귀로 볼게요. 자, 이 귀로 봐서 구멍이 있어요. 이게 자궁안이라고 우리가 공부는 안 했지만, 아, 여기는 삼각와로 자궁이라고 했다. 자궁이라고 했는데, 요렇게 Y자의 기둥에 긴 요 기둥은 대이륜이라고 해서 꼬리뼈, 허리, 그다음에 등, 경추, 목 뒤 이렇게 볼 수 있고 크게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대일륜 삼각은 위쪽이죠. 위에 있어요. 얘는 하각, 상하가 이렇게 돼 있어. 상하. 사각, 삼각, 네. 네, 하각, 삼각. 자, 사각, 네, 여기가 하각, 요 위에가 삼각이에요. 상하 구분되시죠? 그래서 대일륜 삼각에는 중요한 혈자리가 어떻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꼭지점부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사선으로 꼭지점부터 이렇게 기준을 했을 때 꼭지점부터 끝까지 했을 때 반짜리를 보시면 돼요. 반. 2분의 1 지점. 2분의 1 지점이 어디? 무릎이라고 해서 무릎. 자, 무릎. 자, 무릎에서 끝까지 봤을 때 반짜리는 발목이에요. 발목. 요거만 아시면 돼요. 무릎, 발목. 주로 무릎이 많이 나와요. 지금 맨화 댓글 하면 발목보다 어디가 제일 많이 보이냐면 무릎선이 제일 많이 보여요. 뭐로 제일 많이 보이냐면 주로 핏줄로 많이 보인다. 주로. 그냥 대부분 핏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무릎 자리가 안 좋거나 허리가 안 좋거나 하면 허리나 경추나는 형태 변형도 많죠. 형태 변형도 많은데 핏줄도 허리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형태 변형이 더 많다. 근데 무릎 발목은 주로 핏줄이 거의 99%다. 핏줄이. 핏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핏줄이 약하다라고 하면 좀 덜 아픈 거고, 핏줄이 강하다, 세다라고 하면 좀 많이 아픈 거고, 뭐 혈관처럼 툭 튀어나왔다라고 하면 수술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니면 수술을 해야 하거나, 무릎의 병증이 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귀 쪽에 지금 말씀하신데 이렇게 피멍같이 이렇게 핏줄 덩어리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음, 그러면 무릎이 많이 안 좋은 거예요? 네. 자, 여기가 임상 책에 나와요. 사장님들 책 가지고 있는 거에 이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분은 임상 책에도 뭘 보라고 했냐면 이분은 무릎을 보라고 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가 삼각과 여기가 자궁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가 꼬리뼈 이렇게 해서 요 삼각 쪽, 요 네모를 보시는 거예요. 요 네모. 자, 요 네모에 여기에 핏줄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핏줄이 물론 삼각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에 있는데 여기는 볼 필요 없고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은 이 네모 안쪽에서 반 정도 되는 이 지점에 이렇게 핏줄이 있거든요. 무릎이에요, 무릎. 자, 이분의 무릎이 안 좋아요. 그러면 지워볼게요. 자, 지우고 나니까 어때요? 여기 핏줄이 보이시죠?
여기가 무릎이에요. 무릎이 굵어 이 핏줄이 얇은 게 아니라 핏줄이 굵어요. 그죠? 얘 핏줄이랑 얘 핏줄을 다시 한번 제가 지워보면 다르죠. 넓어요. 넓어. 핏줄이.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자, 이분은 무릎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자, 그냥 공부했으니까 여기 꼭지점이라고 했고 자, 무릎도 안 좋은데 이 형태가 넓죠. 지금 허리의 형태가 되게 넓어요. 넓은데 얘는 오다 보면 좁아져 있어. 이렇게 꺾여 있죠. 이렇게. 자, 어디? 이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디예요? 등하고 음, 이 사이예요. 그러면 이분은 꺾여 있죠. 척추가 꺾여 있다. 척추가 어때요? 꺾여 있죠. 근데 경추는 이 부분인데 경추라고 하기에는 여기는 아니라는 거. 경추는 아니라는 등 쪽이라는 거. 등 쪽. 이분은 이해가 가실까요? 자, 이분은 어디? 등하고 가까운 쪽이에요. 등 쪽이에요. 왜 위장도 있고 이 부분이 많이 꺾여 있죠. 음, 등 쪽 위쪽으로가 많이 꺾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목 디스크로 갈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이런 분들이. 경추는 여기지만 등이 확 꺾여 있어. 그러면 등이 확 꺾여 있으니까 목도 엄청 아프거든요. 등이 늘 등 아파 등 아파 하시는 거예요. 간하고 상관없이 척추 측만증일 확률이 아주 아주 높아요. 근데 이분의 임상은 우리가 뭐 보라고 했냐면 사실은 무릎 때문에 이분이 나왔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하나하나씩 더 보자면 이렇게 많이 꺾여 있다. 그리고 어디? 이 허리가 엄청 넓어져 있죠. 형태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공유를 중시하면 그러면 저한테 지금 아까 우리 최윤정 선생님 질문하셨잖아요. 어떤 네. 사진 누구지? 잠깐만 임상을 보내 오신 분이 계시니까 잠깐 먼저 해드리고 할게요. 자, 임상 보내오신 거를 먼저 하고 안 좋은 것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 볼게요. 자, 여기 Y자 있죠? 여기가 자궁이라고 말씀드렸고 어때요? 꼬리뼈하고 허리 사이에 뭔가 혹 같은 게 있어요. 자, 지우기. 꼬리뼈와 여기가 꼬리뼈, 여기가 요추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허리, 꼬리뼈하고 허리, 그 사이. 여기 다시 지워보면 이렇게 혹 형태 변형된 거 보이시죠? 음, 얘도 형태 변형이니까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허리 되게 안 좋으시네. 이렇게 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 어때요? 이분은 척추 자체의 형태가 다 변형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씩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척추가 다 변형이 돼 있지만 여기도 형태가 일단은 척추 형태는 모두가 무너져 있다. 이분은 누구세요? 이분은 이재 사장님. 아, 지금 센터에 나오시는 고객님이세요. 음, 이분 증상은 어때요? 증상은 원래 눈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원래 음, OSP랑 아이 서포트만 드셨거든요. 근데 지금 음, 클린하고 계세요. 음, 흘린 전이죠, 이거? 네, 이건 클린전이에요. 음, 자, 이분 이렇게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9번 없고 8번. 자, 8번
거기 잘려 있어요. 편도. 기관지 안 좋아요. 폐자리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공부하기 되게 쉬운 게 어디 가장 중간에 뭐? 가장 중간은 우리가 심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심장. 가장 중간은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들어와. 이분 요거를 한번 공부해 보자면 심장이 안 좋다고 말씀드려요. 심장이거든요, 이게. 근데 심장 아래 위가 뭐? 상패 하패에서 폐자리에 폐. 자, 기관지가 8번 기관지가 안 좋으니까 자, 폐를 보면 점들이 많아요. 이렇게 점들이 중간에 점 같은 것들이 많죠. 심폐에 점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안 좋았다는 거예요. 자, 색깔만 봐도 거무틱틱하죠. 색깔만 봐도 이미 병증이 짙다. 근데 그분이 안 들어오셨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들어오셨으면 그렇게까지는 분석을 못해요. 여기서는 수업이니까. 네, 못 들어오셨으니까 이건 그분한테 공유하시면 안 돼요. 자, 못 들어오셨으니까 여기 안에 혹 같은 게 있어. 구진 같은 것들이 뭔가 이렇게 짜면 뭔가 여덟 같은 게 툭 튀어나올 것 같은 이 구진이 섞여 안에 고름 같은 게 차 있어요. 자, 여기는 삼초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어요. 상중하초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혈자리는 없지만 그냥 혈자리는 있어요. 귀에는 혈자리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그런 장기는 없어요. 장기는 없는데 혈자리는 있어. 어디? 어, 삼초라고 상중하초가 문제야.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과식을 많이 했어. 저희가 지금 스페인을 갔다 왔죠. 지금 PD 서밋을 다녀오신 분들 귀를 찍어보면 아마 3초 부분, 상중하초가 좀 막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지금 클린하신 분들이 많죠. 한 끼 식사를 하거나 클린하거나 왜 너무 많이 먹고 오래 앉아 있었고 많이 걸었고 즐겁긴 했지만 몸에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3초라는 게 막혀요. 상중하초에서 그러니까 상중하초가 소통이 안 돼, 순환이. 왜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걷고 안 했던 뭐 운동처럼 막 걸었지? 뭐 수면의 질이 완전 떨어졌죠? 그러면 극도의 스트레스가 몸은 받아요. 내 몸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뭐 누가 돌아가신 것처럼 아주 긴장되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내 몸은 받고 있거든요. 완전 밸런스가 깨지니까 나는 기분은 좋은데 내 몸은 지금까지와 달리 막 음식을 정말 뭐 쓰레기통처럼 계속 넣어줬어요, 우리가. 그래서 순환이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3초라는 게 막히는데 이분은 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구진 같은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런 데는 심장과 폐 이 자리는 구멍 같은 여드름 같은 것들, 구멍 같은 이 곰보같이 왜 이렇게 똥똥똥똥 돼 있죠. 심폐 기능이 오랫동안 안 좋았다는 거예요. 심장과 폐 기능 오래 안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 봤잖아요. 자, 이분 눈이 안 좋다 했는데 눈자리 이렇게 쳤어요. 자, 지울게요. 눈자리를 어떻게? 이렇게 쳤네요.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정도까지. 그리고 이분은 이게 없어, 지금. 어디? 어, 폐자리인데 폐가 안 좋으니까 어디? 편도. 편도가 형태의 변형 짧아져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내려왔죠. 짧아졌어요. 우리는 이 형태가 어떻게? 이렇게 동그래야 된다. 약간 내려와야 된다 했어요. 근데 이분은 잘려 있어요. 어디? 편도가 이렇게 잘려 있네요. 병이 들어오는 문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기관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공부했던 부분은 어디예요? 이게 새카매요. 입자리가. 그리고 이분의 위를 봤더니 어때요? 확 꺾여 있죠. 위가. 여기가 쳐져 있거든요. 위가. 자, 위가 꺾여 있고 어디까지 쳐졌어? 이렇게 쳐져 있어요. 비장까지 치고 있어요. 비위가 약한 거예요. 물론 위장이 약하면 비장은 약하게 돼 있건 짝이니까. 짝이니까 약하게 돼 있지만 이분은 특히 더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장은 모든 장기의 엄마예요. 엄마. 비장은 모든 장기의 엄마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신 분들이 간종대구, 비종대구라고 해서 간도 치고 비장도 친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몰라도
이분의 위가 이렇게 꺾여 있다는 거 보이시죠? 위 기능도 어마어마하게 안 좋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핏줄도 보이실 거예요. 배꼽 주위, 복부 주위도 되게 새카맣고 문제다. 소화 기능도 약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 뭐 나중에 또 하겠지만 나왔으니까. 자, 입자리가 새카맣네요. 그러면 위장 기능이 안 좋아서 어디로? 입안에 구내염이라든지 입안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입 주위에 뭔가가 투들투들 난다든지 건조하다든지 여러 가지가 입 주변에 입 안쪽이든 주변이든 날 거라는 거예요, 이분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안에서 본인이 뭐 혓바늘 놓든 뭐 잇몸에 문제가 생기든 뭔가 문제가 입에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했던 게 어디? 자, 상가과 쪽인데, 자, 여기가 툭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형태 변형 등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실 형태 변형인데, 경추까지도 꺾여 있다. 그래서 모든 게 순환이 잘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여기가 우리가 네, 얘는 머리카락이에요. 이제 핏줄이 아니니까 아닌데 어 변색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색이 변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무릎 자리가 노랗게 돼 있죠. 무릎 자리가 이렇게 어디 노랗게 색깔이 변해 있어요. 무릎도 이분의 무릎은 색깔이 변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꼬리뼈 여기 자골 쪽도 여기 자골 보는 거예요. 여기가 교감신경을 저 안쪽에 보면 좌골신경 둔자리, 허벅지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골이 이렇게 푹 꺼여 있어요. 자골 쪽으로 다시 지울게요. 보시면 여기 조금 튀어나오고 여긴 좀 꺼져 있고 여기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그냥 형태가 살짝 변했기 때문에 좌골까지는 좌골신경통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통증이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허리 부분을 더 많이 느낄 수도 있고 뭐 다 퍼져 있어요. 이게 사실은 척추가 다 변형이 되게 심하게 왔던 온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공부가 좀 되나요? 음. 이렇게 공부가 좀 되실 거고. 그런데 사장님, 이게 양쪽 귀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제가, 완전 달라요. 양쪽 네, 어, 그럼 네. 어떻게 그거를 판단을 해요? 양쪽 귀가 다른 경우에는? 두 개 다 보면서 하시면 그러니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귀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엄마 요양원에 갔을 때 보니까 귀가 네, 이렇게 그 그러니까 무릎 잘 걷지를 못하시니까 이제 휠체어에 네, 앉아 계시는데 보니까 그 위쪽 지금 말씀하신 그쪽에 무릎 네. 그쪽에 피멍이 많더라고요. 피멍이 찍어 오시진 않으셨죠? 예, 찍었는데 제가 지금 어디 찾아서 올리기를 못해가지고 지금 다음에 한번. 아, 네네. 다음 시간에 어차피 복습을 저희가 하면서 들어가니까 그렇게 주시면 되고. 자, 근데 이쪽 그러면 귀는 안 그렇더라고요. 다른 귀는 안 그런데 맞아요. 한쪽 지금, 귀만 그래가지고. 맞아요. 자, 이분도 달라요. 귀가 양쪽, 그래서 한쪽 귀로만 분석을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제가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는데, 귀는 한쪽 귀로만 분석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같은 분이에요. 자, 눈 때문에 제품을 드셨다고 했는데, 자, 눈 때문에 드실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어마어마하시죠, 지금? 음, 우리 일단 공부했던 거,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이제 꼬리뼈하고 허리 들어가고, 자, 등 쪽 경추 들어가고요. 아, 이게 등 쪽 흉추예요, 흉추. 여기가 경추. 점 같은 것도 있어요, 경추에. 자, 문제가 생겼고, 어디예요? 자, 여기 네모를 보신다라고 했어요. 요 직사각형 네모에 어디? 이 자리는 무릎 자리에 무릎 자리에 핏줄이 있고, 자, 무릎 여기. 그러면 어디예요? 허리니까. 허리 바로 밑쪽이면 허리 바로 밑쪽이에요. 그럼 자골신경 쪽도 여기도 자골신경도 약간 문제가 있고, 음, 그러면 이 주위다라고 하면 그냥 좌골신경하고 다 연관을 지어버리세요. 허벅지, 사타구니. 다 그 주위로 보셔야 돼요. 일단
얘 기준으로 보니까 요 네모만 보실게요. 무릎자리죠. 무릎자리 지나가죠. 이렇게. 음, 여기도 물론 핏줄이 있지만, 자, 꼬리뼈 근처라고 보시네. 꼬리뼈 근처는 어디예요? 앞쪽하고 연관, 꼬리뼈 주위에는 자골 쪽하고 연관 있죠. 요건 잘 모르겠으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요건 모르겠으니까 무릎만 우리가 알았다라고 치면, 요건, 혈전을 모르겠네?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뭐가 보이냐면, 여기 이렇게 띠처럼 강한 띠 같은 것들이 보여요. 음, 형태가 변형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꼬리뼈 주위가 안 좋아요. 그럼 꼬리뼈 주위가 안 좋으면 당연히 그 주위는 다 안 좋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자궁이 너무너무 안 좋으시거든요, 이분은. 음. 이분의 자궁은 사실은 너무 안 좋으세요. 그래서 꼬리뼈, 고관절 쪽에 문제면, 이 자궁도 문제면, 정말 많이 드셔야 되는 건 균이 다 죽어요. 안 좋은 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유산균이 진짜 많이, 아니, 무슨 자궁이 안 좋은데? 허리가 안 좋은데? 고관절이 안 좋은데?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될 건 유산균이에요. 가장 유산균이 제일 문제가 생겨요. 이럴 때는. 이렇게 요 꼬리뼈는 띠가 좀 보이실 거고, 여기도 형태가 변형이 왔고, 여기 경추도 꺾여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아이, 몇 살이실까요? 많이 문제인데. 이분 60년생이야. 아니 60, 잠깐만. 최영실 쌤하고 동갑이시니까. 동갑이셔요? 눈자리는 치고 들어갔죠. 자, 여기가 간자리를 들어가는데, 와, 이분은 되게 심각하시거든요. 자색감해. 자, 가장 안 좋은 건, 색깔 중에 가장 안 좋은 색깔은 이렇게 까만 거예요. 자, 병원을 한번 가보셔라고 권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병원을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정도의 자, 위장도 꺾여 있고 다 부어 있고 위기는 눈 때문에 오신다고요? 눈이 너무 아파서 눈이 필요해서 네. 운동도 되게 마르셨어요. 살짝 음, 마르셨고 운동도 매일 하시고 음, 근데 눈만 안 좋다 하셔갖고 찍었는데 귀가 엉망이시더라고요. 네. 눈만 안 좋지 않고 통증이 한쪽으로 몰리니까 그렇게 착각해서 느끼실 수 있는데 위험하니까 그냥 너무 뭐 위험한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 병원을 한번 일단 진단해 보시고 제품과 병행해 보시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는 공부는 안 했지만 제가 제일 안쪽이 뭐라고 했냐면 심장이라고 했죠. 심장, 심폐. 여기에 뭐 입안 다 말라 있어. 다 건조하고. 자, 분문 위 여기 꺾여 있고 이 안에 뭐, 신장, 방광. 아, 진짜 좀 안 좋으신데, 일단, 이렇게 할게요. 공부한 것만 해야 되니까, 이건 건강분석으로 들어가면 엄청 심각해서 조금 그러네. 이번은 어쨌든 병원을 한번 가보셔야 좀 더 될 것 같다. 하고 보고, 요거는 유미경 사장님 빈가요? 이게?
네, 아니, 고객님 얘기요. 고객님이요? 이거 고객님이 네. 네, 자, 일단, 리셋, 네네. 형태가, 일단 어쨌든, 자, 이번 형태 볼게요. 자, 형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안에 이제, 물론 막혀 있죠. 지금 안 보이긴 하는데, 이 형태가 완전 무너져 있던 것들이 여기가 다 세워져 있죠. 이렇게. 자, 지워볼게요. 자, 보이시죠? 여기 형태가 완전 무너져 있던 것들이 완전히 세워져 있어요. 척추 쪽이. 근데 사진 찍기를 참 잘못 찍으셔가지고 분석이 용이하진 않는데 네, 사진이 고객님이 찍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위에서 밑으로 내려 찍은 거라 보이질 않죠. 이 안쪽도 안 보이고 뭐 어떻게 위에 됐는지 안 보이지만 보이는 곳만 봤을 때는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완전히 살았어요. 척추의 형태가 살고 있거든요. 척추의 형태도 살고 있지만 어, 물론 색깔에 따라 틀리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되게 깨끗해졌어요, 이게. 되게 건강하고 깨끗해졌다. 그리고 이런 실핏줄 같은 것들도 거의 없어졌다. 우둘투둘한 부분이 매끈해졌다. 이렇게 척추 부분도. 사진 찍는 각도가 일단 잘못됐는데 안에 있는 이 지저분함도 싹 깨끗해진 거예요. 심폐기능에서부터 해서 이런 안쪽에 있는 이렇게 건조하고 메마르고 점 같은 것들이 있던 것들이 싹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찍는 각도는 사장님 위에서 내려 찍은 거라 이럴 때는 어마어마하게 막 분석을 해드리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자궁 안쪽도 완전히 형태가 변형이 왔어요. 자궁 안쪽도. 이분은 요렇게 뿐이 뭐 이렇게 막 딱히 이분을 어떻게 저기 하기는 쉽지 않게 보이거든요. 자, 요 사진 한번 볼게요. 이 사진 보시면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이제 이게 자궁 안쪽이면 자, 딱꼬리뼈에 뭔가가 이슈가 여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혹이 보이시나요? 살짝. 어. 이영애 사진 보이시나요? 네. 네. 자, 이게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어디에요? 꼬리뼈하고 맞닿은 허리하고 꼬리뼈 있는 쪽이에요. 이거 안 좋죠? 형태는 이미 많이 변형이 왔죠? 형태는 이미 많이 어디? 여기도 휘었고 완전 눌러져 있고 이런 게 보이시죠? 여기는 바깥으로 약간 빠져 있고 자, 지우기. 이미 꼬리뼈 있는 허리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쪽으로 간으로 해당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면 이 5번짜리 눈자리가 어때요? 메말라 있어 쫙 달라고 납작하게 돼 있죠. 형태가 튀어나와도 문제지만 납작하게 변해 있는 것도 눈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눈에. 간이 안 좋기 때문에 눈도 안 좋다 하고 보시면 되고 어디에요? 자,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그러면 어디가 꺾여 있어요? 등 쪽하고 연관되는 쪽이 꺾여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변형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귀를 이분은 위로 솟은 귀거든요. 귀가 약간 위로 솟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당겨야, 약간 당겨져야 정확하게 내려오는 귀긴 하는데 경추는 여기에요. 그래서 이게 딱 등이라고 하기보단 등하고도 가깝긴 하는데 어디로 보시면 좋으냐면 등 쪽 중에도 윗등, 경추 바로 밑에 폐와 심장과 연관이 있는 그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 위에가 이게 경추하고 연관이 더 있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는 경추 바로 밑 있죠. 간하고 심장, 폐, 그 사이가 이분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쪽이 이게 튀어나와서 이 안쪽이 다 안 보이지만 되게 우둘투둘하고 기름기가 되게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기름기도 많고 우둘투둘하다. 그러면 심폐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튀어나와. 등보단 등 위가 약간 결린다. 좀 늘 결린다. 뭐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누구세요? 신은희 사장님? 미용실 원장님이신데, 네? 미용실, 미용실. 네, 미용실 원장님. 네네네네. 리셋 3일 하신 분. 3일 전에 거 찍어야지. 네, 전에 걸 미처 못 찍어갖고, 아, 3일 하고 나신 그렇구나. 기간데. 그러면 엄청 안 좋으셨겠다, 그죠? 네, 머리 많이 아플 거예요. 머리. 네, 두통 심하시다 보통, 그랬어요. 심하게 올 것 같아요, 이분이. 자, 허리 안 좋으시죠? 자, 등 위쪽. 등인데 등 위가 결릴 거라는 거야. 등 위가. 자, 그리고 경추 꺾여 있고. 자, 나는 이분의 이걸 보면서 저는 머리가 안 좋다고 했는데 어디? 여기. 그럼 내가 여긴 잘 모르겠어. 아직 나는 머리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꺾여 있죠. 이미 꺾여 있고 꺾여 있기 때문에 어디? 아, 머리 쪽으로는 안 좋겠다라고 유추하시는 거 머릿속으로. 아, 머리 쪽은 약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안쪽도 이제 붉게 돼 있죠. 염증도 많고. 뭐, 여기가 손목 쪽에 해당되는데, 미용실을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미용실 하시는 분들 대부분 여기가 붉어 있어요. 한번 나중에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이은혜 사장님은 허숙현 사장님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미용실 한다. 내지는 뭐,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시는, 작업을 많이 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위가 또 빨개요. 그 손목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요렇게 보고 지금 다 해드릴 순 없으니까 어, 딴 분은 일단 안 보내오셨으니까 이렇게 임상 보니까 훨씬 공부는 많이 되시죠? 네. 하고 하면 공부는 엄청 많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진짜 곤란하시거든요. 자, 이게 이분의 반대쪽 귀거든요. 자, 또 이분 머리 잘 모르지만 여기가 또 두드러지게 나왔죠. 이분은 두통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많이 느끼실 거냐면 앞쪽, 전두엽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앞쪽. 자, 머리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모르지만 그래서 두통이 특히 어디로 오냐면 앞쪽으로 해서 눈으로 많이 쏠려요. 전두엽으로 해서 그래서 어지럽다 막 토할 것 같다. 전두엽이 앞쪽이니까 토 나오고 울렁울렁한다라는 것도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압이 눈으로 많이 올 수 있죠. 전두엽이랑 앞머리랑 눈하고 가장 연관이 있죠. 가장 가깝죠. 그래서 눈으로 더 어지럽기도 하지만 막 두통도 오지만 근데 이분이 앞쪽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어때요? 경추가 아까 꺾여 있었죠. 네. 그래서 뒤로도 아우 두통이 아우 머리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경추가 꺾여 있으면서 이 혈류순환이 위로 못 가니까 어때요? 아우 머리야, 아우 머리야 이렇게 할 수 있어. 아우 머리야도 될 수도 있고 아우 머리야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앞쪽으로 쏠리든 뒤쪽으로 쏠리든 쏠림은 훨씬 앞쪽이 많지만 여쭤보세요. 많지만 꺾여 있으니까 예측이 불가능하긴 해요. 아우 머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아우 머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속이 울렁울렁할 수도 있겠죠. 척추 보면 음, 또 여기 이제 자궁 쪽이고 여기 네모를 보시는 거죠. 자, 요 주위인데 요 주위니까 어때요? 여기 혹 같은 게 또 하나 있어요.
같은 거? 네. 무릎하고 가까운 쪽에. 그러니까 무릎 위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릎인데 여기 이 부분 보면 발목하고 무릎 사이에도 이렇게 실핏줄이 있어요. 그죠? 무릎이나 발목도 약해요. 무릎보다는 무릎도 약한데 무릎 있는 쪽도 약한데 발목도 되게 약해요. 서서 계속 있다 보니 아마 하중이 발목으로 좀 실리지 않았을까. 발목에 이 핏줄이 있다라는 건 염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네모니까 한 이쯤이 무릎이라고 보면 무릎보다 살짝 위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릎도 위의 무릎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의 무릎. 그리고 발목. 무릎 위쪽하고 발목 쪽이 약하다. 이렇게 봐주시고 자, 허리하고 가까운 쪽인데 핏줄도 있고 형태가 완전 무너져 있어요. 완전 퍼져 있어요. 그래서 허리도 되게 약하신 분이고 경추는 꺾여 있고 오늘 이제 공부한 거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렇게 또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도 못했죠. 요 안에가 심폐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심장과 폐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기관지 편도가 약간 잘려 있잖아요. 편도가 어떻게 됐어요? 편도가 우리는 귓볼이 내려와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없네요. 8번 부분이 없어요. 편도 부분. 그래 그렇게 봤더니 폐자리들도 약해. 메말라 있고. 그런데 자 잘려 있는데 붉어요. 이렇게. 귓바퀴가 이렇게 붉어 있어요. 염증이 많은 피곤한다는 거 이분은 피곤도가 높아요. 근데 여기도 형태가 이렇게 쑥 꺼져 있는 약간 살짝 꺼져 있는 이 느낌도 있죠. 눈이나 자, 여기가 어디 이게 이제 8번이니까 이 위에는 5번이겠죠. 눈자리겠잖아요. 눈자리. 4번은 어디 수면의 질. 4번 자리도 안 좋다라고 딱 보여지거든요. 지금 4번에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 4번도 약하고 식도의 염증, 식도도 좀 약했다라는 거, 식도의 염증도 좀 있었다는 거, 식도염도 있었을 확률이 높다. 이 형태가 아마 4일째부터 이 형태가 이런 형태들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오소린 단백질 들어가면서 이 형태가 딱 제자리를 찾아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임상을 같이 공부하다 보면 훨씬 저희가 도움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지금 상하, 대륜, 그 다음 대륜 상각, 대륜 하각까지 했거든요. 또 공부를 지금 하셨던 분들은 굳이 질문이 없으신 분도 계실 거고 공부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난번에 조금 헷갈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고 지금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이제 수업을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난번처럼 남아서 제가 질문 답변해드리고 할 거고 자, 질문 없으신 분들은 오늘 수업은 척추 쪽 대이륜 삼각, 대이륜 하각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같은 경우는 녹화 안 해도 되겠죠? 질문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녹화는 중지하고 수업은 마치